마시는 것도 있겠지만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쓰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AI는 저는 이제 기획자 한 명 무조건 쓰는 거고 그다음에 디자이너 한 명 쓰는 거고 컨텐츠 마케터 한 명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매니징 능력이에요. 이 매니징을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겠어요? 그래서 일단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3명 정도를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 휴먼 리소스를 내가 안 쓰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자원 낭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내지는 어떤 새로운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3명을 쓸 수 있다라는 건 너무나 좋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써야 되냐? 예, 무조건 써야 됩니다. AI는 저는 이걸 근육으로 표현하는데 하루에 30분은 무조건 써야 된다. 30분. 그러니까 쓸 게 없어도 써보다 보면 막 발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좋다라고 할 때만 잠깐 들어가고 끄고 평소에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 인사이트로 오지 않습니다. 백선님이 매일 데이터를 나름 매주 보는 것처럼 팔로업이 돼야 되는 거지. 팔로업이 안 되고 그냥 한 번 보고 오늘 좋다 해서 CEO 데이터 오늘 봤어. 그 다음에 뭐 2달, 3달 아무런 내가 서치 없어. 그러면은 그 데이터는 옛날 거 하나만 본 거기 때문에 업투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문성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 키워드의 지속적인 팔로우업과 그걸 통한 근육을 키워내야 된다. 그리고 AI 근육은 너무 지금 중요하고 지금 뭐 지브리 사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업무에 있어서 떻게 혁신할 건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다 설명드릴 거는 GPT, 그다음에 감마, 노트북 LM, 그다음 Perplexity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고 저가 어떻게 쓰는지 이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교육학 석사를 미국 대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에세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논문을 참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5개에서 10개 가까이의 논문을 봐야 돼요. 근데 논문 한 장을 다운로드 받으면 보통 적게는 한 15장에서 많게는 한 40장까지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렇죠? 그걸 다 볼 수 없으니 논문을 요약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논문을 1차적으로 요약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들을 제가 취합해서 갖고 있고 지식으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에세이는 뭐예요? 에세이는 뭐 요약한 거를 적당히 버무려서 쓰면은 유니크하지 않죠. 내 실력도 늘지 않고 에세이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나의 어떤 주장과 맥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뻔하지 않은 에세이를 최대한 쓰고 또 교정받고 그런 작업들을 GPT를 통해서 합니다. 너무 의존성을 가져도 자기 스킬이 안 늘어요. 이 AI의 단점은 의존성을 많이 갖는 순간 내 실력이 안 는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쉽게 맨날 치팅만 하면 실력이 1도 안 는다는 거. 영어 공부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느 선까지 내 발전에 활용할 건지 아니면 여기를 의존해 버리면 내 발전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나중에 뭐 그래프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다 볼 수 없잖아요. 특히 한국어로 나오는 유튜브는 어, 많지 않죠? 컨텐츠가. 외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들의 대화들, 뭐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뭐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페이스북 CEO라든지 메타 CEO라든지 아니면 빌 게이츠의 대담이라든지 유발 하라리 같은 어떤 철학자의 어떤 1시간짜리 대담이라든지 이걸 언제 다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요약하는 앱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그냥 클릭 하나 하면 돼요. 그냥 크롬 익스텐션 받아서 클릭 하나 하면 바로 그냥 스크립트가 뽑힙니다. 제가 일단 설명은 다 하고 이따가 하나씩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GPT한테 이 스크립트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달라고 하는데 보통 요약을 요청하면 양을 적게 뽑아줘요. 그게 디테일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불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프롬프트를 주로 쓰냐면 어떤 요약을 요청할 때 A4 장수를 줍니다. A4 5장 분량, A4 뭐 7장 분량, A4 4장 분량.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A4 3장 분량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A4 한 장 분량만 뽑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계속 양을 불리면서 디테일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한 시간에 어떤 스크립트 한 시간짜리도 요약을 하는 순간 디테일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이트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걸 5배 정도로 불려서, 요약한 걸 5배 정도 불려서 한 중간 정도의 지점. 그래서 저는 한 15분 정도에 소화할 만한 양으로 1시간에서 2시간, 많게는 3시간짜리 스크립트를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15분 안에 엑기스, 디테일도 살아있으면서 너무 또 그냥 제너럴한 정보가 아닌 것들을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저의 인사이트를 더해서 블로그 내용을 또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 나름 인사이트 플러스 내 오리지널리티까지. 자, AI를 이제 앞으로 쓰실 때 핵심은 오리지널리티를 얼마나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AI의 어떤 컨텐츠 양상을 보면 굉장히 무수한 카피 안에서 카피. 그 지브리 스타일의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카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행처럼.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막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작권의 논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스타일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데 왜 받았냐, 데이터를. 그건 이제 데이터의 2차 활용 목적이다. 뭐 내지는 동공을 좀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또 설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AI로 그림을 생성하는 거. 근데 이제 그림을 생성하는 앱이 너무 많고 미드 전이 자체는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감마가 아주 적절하게 그냥 프롬프트만 넣어주면 퀄리티 있는 걸로 딱 뽑아줘요. 그것도 살짝 보여드릴 거고요. 노트북 LM은 최근에 저도 발견한 건데 이거는 원래 목적은 PDF 같은 걸 논문을 넣으면 그 논문에 관한 내용을 내가 막 이렇게 대화를 채팅으로 하는 그 기능이 이제 메인 기능인데 여기서 이제 또 뽑아준 게 뭐냐면 그런 대화를 보이스로 만들어주는 거를 여기서 이제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제 링크드인 프로필을 PDF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노트북 LM에다가 PDF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2명의 MC가 나와서 저에 대해서 막 영어로 떠들어 주는 거예요. Here's a Brian Yu, a global career coach 하면서 막 이렇게 20분 동안 떠들어 주는데 막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어디 뭐 AI지만. 그래서 저는 요것도 굉장히 재밌겠다. 그러면 이제 링크드인 그 프로필을 다운로드를 프로필 가서 더보기 눌러서 다운로드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난 링크드인 잘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레주메 이력서를 넣어서 그 이력서에 대한 해석을 다각적으로 좀 받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어디까지 좀 바라보고 있냐면 이거를 또 비즈니스 컨설팅 하는 데서 좀 쓸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좀 디벨롭 되면 관련해서 또 케이스를 공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저 개인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에 그 아이템이 의료기기가 있고 화장품이 있는데 그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리서치를 GPT는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 있고 또 펄플렉시티는 어 그렇게까지 딥하게는 안 하지만 나름 리서치를 잘해요. 그 두 가지를 뽑아서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고요. 딥 리서치는 보통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어떤 리서치 그 프롬프트를 걸었을 때 더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그 더 구체적으로 뾰족하게 뽑은 다음에 질문을 더 확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사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보통 10분 정도 걸리고 좋은 점은 내용이 한 A4로 따지면 한 10장 정도 뽑아주고 그 10장 안에 모든 근거들을 다 URL을 달아서 이 근거는 이러한 URL 혹은 데이터를 참고해서 썼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도 이따가 살짝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스크립트 작성하는 거. 요것도 GPT로 보통 많이 활용하니까 가볍게 넣어봤고요. 자, 그럼 AI의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디테일입니다. 자, 봐요. 1시간짜리 유튜브 스크립트를 받았어요. 그래, GPT한테 요약해달라 그래요. 디테일 다 빠져요. 근데 이제 자기는 좋다고 이제, 이렇게 막 떠들어요. 발표해요. 근데 사람들 반응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디테일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고, 그 디테일을 살리려면 그 1차 요약에서 다시 한번 멀티플라이를 해야 된다. 곱하기를 해서 1차 1시간짜리를 이렇게 A4 한 장, 두 장으로 뽑아줬을 때 그거를 또 한 세 장에서 다섯 장으로 뽑은 다음에 그 안에서 디테일이 나올 때까지 계속 괴롭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마이크로 매니징을 잘해야 됩니다. 이 GPT를 계속 마이크로 매니징 하면서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이거 말고 저거 말고 확장해봐 다시 해봐. 맞아?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보통 평균 4번에서 7번 정도 같은 프로mpt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럼 네 번, 일곱 번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아요?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고, 다르게 나올 때도 있는데 가장 베스트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직장에서도 신입과 이제 시니어, 그러면 이제 신입도 GPT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 어떤 게 이제 그 일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지표냐라고 했을 때 저는 GPT를 일단 돌리라고 할 것 같아요. 주니어한테. 그러면 GPT가 뽑은 내용은 그게 평균인 거예요. 그럼 주니어가 진짜 주니어다우려면 그 평균 안에서 2% 정도를 더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 저는 그게 주니어의 능력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시니어는 뭐냐? 시니어는 그 아웃풋을 볼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이 아웃풋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이게 괜찮은 건지를 판단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스레드라는 SNS를 1.8만 명까지 빨리 키웠는데, 그때 제가 영어 관련된 표현들을 GPT로 많이 이렇게 참고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누구나 영어 표현 쟤도 올리면 되겠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권유도 했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근데 대부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차이는 뭐냐면 이 내용이 괜찮은 내용인지 저는 바로바로 보이는데 이제 아직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신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올려? 그리고 이제 댓글에서 만약에 누가 공격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이 결국에는 실행을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 에피소드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하나 간단하게 뭐 오늘 뭐 시간을 많이 쓸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감마부터 갑시다. 감마는 플러스 저 유료를 쓰고 있고요. 유료 비용은 아마 1년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달에 한 만 원 정도라서 합리적입니다. 감마는 PPT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그냥 이거 적은 거 있죠? 얘를 그냥 써볼게요. 얘를 새로 만들기 해서 텍스트, 그다음 요 내용들 갖다 넣고 그럼 이 내용을 보존할 거냐, 아니면 더 줄일 거냐, 아니면 더 늘릴 거냐라고 물어봐요. 자, 여기서 감마를 이제, 그러면 감마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거든요. 감마를 둘 다 돌렸는데 고수는 뭘 다르게 하냐. 하수는 말이 길어집니다. 생성을 누른 다음에 뽑은 내용들을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막 엄청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딱 티가 나는 겁니다. 저는 딱, 이분은 그냥 돌려놓고 나온 거 그냥 읽고 앉아 있구나. 그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못 쓰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디자인이나 내용은 구성이 있겠지만, 분명히 장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보존을 누릅니다. 보존은 거의 내가 썼던 키워드를 그냥 유지하면서 PPT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미지 관련된 뭐 이런 툴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지 그 색채나 그런 디자인을 좀 다르게 뽑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는 그런 이미지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오케이. 그다음 이제 디자인 간단하게 고르고 이제 끝이거든요. 뭐 디자인 그냥 간단한 걸로 고르고 넘겨볼게요. 간만은 유튜브에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사실 엄청 신기한 기능은 아니고요. 요거 말고 다음 이미지 생성 기능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일단 요거부터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응축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내용이 버려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또 생성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생성을 안 했습니다. 왜? 거의 내가 쓴 키워드 위주로 적어달라. 왜냐면 생성을 하면 더 장황해져요. 그럼 발표가 더 헤비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거의 보존으로 해서 아까 그 내용을 적었고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디자인이나 이런 거 이렇게 약간 생성을 해줬어요. 사실은 너무 내용이 없으니까 얘가 이런 거 생성해 준 거잖아요. 생산성 이런 거. 자, 아까 메모에 안 적었잖아요. 그냥 쭉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로 시간 없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거 여기에서 디테일을 더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 사진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진이 AI로 만든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사진이 사실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를 좀 내가 구글에서 실사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따로 사진을 뽑아서 여기다가 걸어 놓으면 훨씬 낫고 아니면 그냥 사진을 제거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제거해도 그냥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사진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걸 말해주려는 건 아니고 간마의 간단한 기능이고 두 번째는 이 이미지 기능이 이게 대박입니다.
이미지를 제가 방금 프롬프트 걸었던 것도 다 여기서 세이브해서 저장할 수가 있고, 그다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비즈니스 느낌의 이미지를 제가 여기서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유튜브 썸네일에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블로그 썸네일에서도 많이 쓰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회의 장면, 외국인, 한국인, 프로페셔널, 사람, 뭐, 3인 이내, 뭐 야외라고 할까요? 야외에서. 그리고 모델은 제가 아이디오그램 2 터보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일단 설정을 해놨고, 그러면 한 5초 정도 걸리면 3장을 뽑아줘요. 3장씩 계속 뽑아줍니다. 그럼 3장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그리고 저는 1대1 비율로 많이 뽑는데, 비율도 세로로 바꿀 수도 있고, 그냥 가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거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회화 뭐 10가지 표현에 대한 뭐 블로그 글을 쓸 수도 있겠죠. 사진도 괜찮죠? 심지어는 프롬프트를 잘 걸면 어떤 특정 제품을 들고 있는, 화장품 제품을 들고 있는 뭐 한국인 엄마와 딸의 마주보는 장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뽑을 수 있고, 실제 이 감마의 디자인 능력을 잘 활용해서 그 로레알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그 인턴 프로젝트에 합격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이드를 그때 그 학생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감마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다음에 여기서 사진 뽑는 거를 저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쓴다. 물론 이제 뭐 미드전이나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건 수동형이 많고 얘는 그냥 모델만 골라서 내가 프롬프트 때려서 계속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더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 GPT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GPT에서 이 심층 리서치라는 이 기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료를 쓰고 있고 25달러 정도 매달 내고 있고 4만 원 정도죠. 그리고 사용은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것 같고, 심층 리서치라는 걸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제 업무고요. 이 업무 폴더를 구글 드라이브로 관리를 합니다. 내 컴퓨터에 있으면 컴퓨터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컴퓨터 나중에 뭐 파일 찾기 이게 귀찮으니까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그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내용들을 계속 관리를 해요. 이거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지금 구글 드라이브 안 쓰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자료를 계속 내 컴퓨터에만 두고 있다는 건데, 그럼 컴퓨터 오류 나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그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온라인으로, 그리고 그 온라인 다큐멘트를 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그 편집 권한을 주면서 링크를 공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안 쓴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돕는 브랜드의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 이걸 다 뭐 AI로 뽑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심층 리서치했던, 전략 리서치했던 내용이고요. 요 내용이 이제 제가 돕는 어떤 회사의 화장품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나름의 프롬프트는 제가 공개하지 못하겠죠. 근데 그 프롬프트 기반으로 내용들을 조사한 거예요. 근데 내용도 꽤나 괜찮고, 물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브로드한 시장 리포트가 나오고요. 굉장히 레퍼런스가 많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 사이테이션이라고 하고, 이 사이테이션이 없으면 뇌피셜이기 때문에 실제 사이테이션, 그 근거를 다 링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 분석도 틀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를 내가 검증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약간 공부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만, 그래도 꽤나 정확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한 10분 정도 걸렸고요. 자료 조사하는 거는. 근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미국 시장 진출할 때 있어서, 일반적인 전략도 많아요. 사실 고수가 봤을 때는 80%는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사실. 고수들이 봤을 때는 뭐 그럴만하네. 근데 이제 한 20%가 또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유통사 발굴 이쪽을 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해서 이 엄마라든지 그 관련된 플랫폼들을 알려주는 거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제가 링크드인 통해서 또 엄마의 뭐 그 직원들을 또 컨택하면서 지금 비즈니스 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이런 정보를 모르면 내가 누굴 컨택한지 모르고 시간 낭비가 많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 개발을 제가 하는 거를 실살에 날것의 거를 좀 보여드렸고, 이거는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제가 1,000만 원, 1억, 뭐 10억짜리 비즈니스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기반으로 사업들을 좀 키워가고 있다. 이런 거를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많이는 말씀 못 드렸지만, 감마 좋다, 이미지 뽑는데 좋다, GPT 좋다, 디테일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요약할 때. 그다음에 노트북 LM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 레주메나 PDF 내 링크드인 프로필 넣으면 관련해서 막 대화를 만들어주는데 그거 제가 브라이언 그 헤이 브라이언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는 검색을 잘해요. GPT보다 잘합니다. 네, GPT보다 기본 검색을 훨씬 잘해요. GPT는 이 심층 리서치는 잘해요. 더 잘해요. 그러니까 퍼플렉시티 그러니까 순위를 매긴다면 딥 리서치라고 하는 GPT 그 심층 리서치가 가장 리서치를 잘하고요.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 퍼플렉시티가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T입니다. 물론 제민이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뭐 다른 AI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뭐 여러 가지 다 쓰려고 하면은 다 잘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저는 딱 보통은 제가 먼저 시작한 것들 그걸 잘 쓰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블로그 글 작성하는 부분인데 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좋은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그 좋은 내용을 요약을 해서 디테일이 안 빠진 상태로 한 A4 한 5장 정도로 뽑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만 취합해서 블로그 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제목과 내용을 좀 요약해달라. 그러면 이제 내용이 요약이 되고요. 이 안에서도 디테일이 다 빠져요. 그럼 다시 한번 디테일을 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내 인사이트를 좀 더 넣어서 좀 나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AI는 무조건 써야 된다. 하지만 나의 게으름을 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성장에 저해 요소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확장성이 굉장히 좋고 특히 세명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까지 혼자 일하시는 거를 많이 했던 분은 사람 쓰는 걸 잘 못하고, 저도 사람 쓰는 걸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사람은 아니지만 AI를 쓰는 거고요. 이 사람들을 디렉팅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사무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디렉팅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획자나 컨텐츠 쪽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디자이너는 이제 간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아이가 8살이고 아이 때문에 사실 미국 교육학 석사를 한 거고 미국 그 교육을 공부하고 있고요. 초등교육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영어 아이가 안 좋아하거든요. 영어보다 중요한 건 컴퓨터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와 친해지기 하기 위해서 게임을 같이 하면서 좀 창의적인 게임, 그 로블록스라든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부모님들 보고 있다면 저도 지금 나름 잘 컸잖아요. 그렇죠? 나름 사업도 하고 저 게임 좋아했고 컴퓨터 많이 했고요. 영어는 나중에 배웠거든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너무 막 지금 한국 교육의 그 스타일대로 너무 푸시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 제가